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이 났는데 시험 보고 나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시험이 왜 이래? 이 얘기가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아, 유평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작년 수능하고도 너무 다르잖아. 요것 때문에 지금 애들이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공부를 하란 얘기냐. 평가원 모의고사 1년에 2번인데 6평과 9평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뭐 어떡하란 얘기냐. 이 얘기가 지금 애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해 선생님이 좀 분석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봅시다. 9월 모의평가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일단 수능 전에 사실상 마지막 모의고사야. 재학생들은 10월 달에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한번 남았지만 그건 이제 평가원 주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반수생들이 이번에 시험을 대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본 모집단 자체가 수능 시험에 굉장히 가까워졌다. 6평 때는 한 학기 다니고 이제 수능 준비하는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 6평 때를 응시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응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1학기 대학 다니다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한번 본 거지.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이번에 이제 반수생들이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객관적 위치. 재학생들은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로는 본인의 객관적 위치 파악이 안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재수생이 들어가고 반수생들까지 들어가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 내가 올해 수험생 중에 이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응시 인원 한번 잘 봐요. 9월 모의평가 응시 인원이 재학생들의 숫자는 뭐 좀 줄었다가 올해 살짝 늘었죠, 작년보다. 근데 이제 N수생들의 숫자를 보면 작년보다 조금 늘었죠. 근데 수능 응시 인원은 이보다는 N수생이 더 많을 것이다. 왜 그런지는 알지. 의대 정원 문제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선생님이 말했어, 분명히. 올해 반수생들은 그 이전의 반수생들하고 좀 다르다 그랬어. 이전 반수생들은 뭐야? 그냥 한 학기 다녀보니까 아, 이 대학 나 못 다니겠어. 또는 아, 이과가 나랑 안 맞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애들의 퀄리티가 좀 달라요. 의대 갈래 하면서 뛰어드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수생 중에 상위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학생들 그리고 재수생들은 좀 긴장을 해야 돼. 반수생들이 실력자가 굉장히 많아. 전체 인원을 보면은 작년보다는 좀 늘었다. 작년보다는 좀 늘었고 수능은 당연히 이보다 늘어난다. 알겠죠? 자, 난이도 요게 가장 문제가 됐죠, 이번에. 애들이 그러더라고. 채점 막 해보고 우와 씨, 나 저번에 70점대 후반이었는데 6평 때 90점 넘었어. 등급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쉬웠어. 그죠? 굉장히 평이한 시험이었어요. 역대급으로 쉬운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짜 쉬웠던 시험도 있거든. 2020학년도였나? 1등급 컷이 100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게 쉬웠던 시험이지. 지금 일단 지금 이건 예상 등급 컷이기는 한데 1등급이 화작은 98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점 하나 틀려야 돼. 언어와 매체는 96점 또는 97점 정도가 1등급일 거라고 예상이 떴죠, 지금. 그러니까 2점짜리 한 2개 정도. 요 정도 틀려야 되는. 우리가 6월 평가원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6평 때 1등급이 몇 점이었죠? 너네 시험이 지나면 모든 걸 잊어? 아, 그게 언젠데요, 선생님 벌써 까먹었죠? 그러면 안 되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지. 난이도 비교를 하고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1등급 컷이 실장 몇 점이었죠? 84점. 84점이었죠. 10점 넘게 차이가 나. 12점이 차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5점만 차이 나도 이 난이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걱정이 될 텐데 전국 평균인데 10점 넘게 차이가 나. 말이 안 돼, 지금.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 6평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나요? 9평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나요? 뭐 9평에 맞추면 공부 안 하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지.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이 어제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라이브를 했는데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거야. 6평하고 9평 어디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나요? 선생님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공부하지 마, 하지 마 이랬을까? 당연히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예상보다 쉬웠을 경우에 굉장히 쉽게 느껴질 테고 쉽게 준비한 애가 6평처럼 좀 어려워지면 완전 지옥을 맛보게 될 거 아니야. 6평과 9평이 이렇게 난이도 편차가 심하다면 뭐 6평 정도로 어렵게 나올 것이다 수능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마 평가원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 6월 평가원 때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를 했더니 등급 컷이 너무 낮아. 작년 수능도 1등급 컷이 언매 기준 84점이 나오면서 출제위원들이 좀 욕을 먹었거든. 아니 킬러가 없다며. 그래 킬러를 안 냈다고 발표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킬러 지문이 있던 시절보다 컷이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냐 이거지. 그랬더니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준 킬러 문항이 많았다. 진짜 킬러는 없었지만 준 킬러가 골고루 배치가 되었다. 그러면서 등급 컷이 킬러 있던 시절보다 더 떨어지니까 국가 정책상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킬러를 안 냈어. 그래서 수능을 변별력은 이때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겠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어. 그런데 역대급 불수능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보다는 조금 쉽게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내가 6평 때도 얘기했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려웠지만 분명히 작년 수능보다 쉬웠어. 그런데 왜 컷이 작년 수능하고 똑같았느냐 6평 때는 아이들이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 시험이다 보니 그래서 재학생들이 줄을 이루는 시험이었다 보니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컷이 더 낮게 나온 경향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6평을 통해서 평가원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야? 전국에 있는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한번 가늠해 보는 거야. 올해 아이들 이 정도 수준으로 냈더니 안 되겠구나. 바보들이네. 안 되겠다. 이보다 조금만 쉽게 가보자. 그때도 내가 이 얘기 했었어. 조금만. 이 기억나지? 그 조금만이 조절이 안 된다. 조금만 쉽게 가볼까 했더니 요 사단이 난 거야. 이번에는 또 어떤 생각 하시겠니? 이건 너무 쉬웠나 보다. 이렇게 내면 이거 정시모집에서 애들 못 뽑는다. 그러면 6평과 9평 그 중간 난이도를 한번 찾아보자. 일단 목표가 그렇게 될 것은 분명해 보여. 그 정도의 난이도로 이제 출제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 정도가 뭔 줄 알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 생각을 해봐. 6평과 9평의 중간 난이도로 공부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 안 되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이 등급 것을 보고 나 이제 고난도 공부는 필요 없구나. 그냥 무난하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면 되겠다.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면은 피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은 항상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결과가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잘 봐요. 최근 3년간 9월 평가원 컷과 수능 컷을 비교해 줄게. 자, 재작년에는 언매 기준으로 볼게요. 자, 1등급 컷이 언매가 87이었어. 9평 때. 그런데 수능 때는 92. 등급컷 87은 약간 어려운데? 조금만 쉽게 가볼까? 이렇게 하셨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평 1컷이 86, 수능 1컷 84. 뭐 비슷하게 나왔죠.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 근데 이번에는 1컷이 96이야. 요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겠지? 이걸 잘 봐. 요 컷을 비교해봐. 갑자기 훅 뛰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너무 믿을 게 없어. 9평이 너무 쉬우면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옛날에 작년에 1컷이 84였잖아. 근데 예전에 1등급 84가 뜬 적이 한 번이 또 있었어요. 그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등급 컷이 100이었어. 100 막 하나 틀리면 2등 막 이런 거였거든. 9평 때 굉장히 쉬웠는데 수능 때 확 어려워진 거야. 그때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9평이 쉬우면 수능은 무조건 불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보다는 조금 어렵게 가려고 할 텐데 그 조금이 과연 조절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조금은 어려운 시험이라고 가정하고 대비하세요. 오케이? 결국 핵심은 이거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라.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EBS 연계 체감을 이번에 못한 친구들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수능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수능 공부를 EBS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공부가 충분히 돼 있었던 친구들은 이번에 시험 보면서 막 이러면서 시험 봤어야 돼.
그게 문학뿐만 아니라 만약 문학에서만 연계성이 느껴졌다. 이 친구들도 수능 볼 자격이 없습니다. 독서 영역.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능 특강 독서 풀어야 된다고 한 10번은 말하지 않았니? 수도 없이 강조를 했고 우리 선생님 커리 안에서도 EBS 분석의 신이라는 문학 분석 강의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웠던 거면 다 나왔지. 독서 영역도 있어. 내용이. 아마 내 문제 풀 때 공정거래법 영균이? 막 이러면서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과제물에도 뭐 바쟁의 영어 이름 바쟁 나 아는데 바쟁 이러면서 막 문제 풀고 블록체인 기술 선생님 주간 과제물에 거의 그대로 있어.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이제 설명하는 그 본 적 있는 것 같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 지문들이 출제가 된 거야. 근데 독서형에서 연계성을 못 느꼈다. 이 친구들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연계성을 전혀 못 느꼈다. 문제가 심각하고. 문학에서 몇 작품만 연계를 느꼈다.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거, 이건 심각한 거. 독서 영역까지도 나는 연계가 느껴지더라.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EBS를 보느니 기출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시험장에 가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알겠죠? 지문 몇 개를 박아버리는데 국가공인시험범위 아니야 지금. 국가공인시험범위. 원래 본질적으로 수능 국어시험이라고 하는 건 시험범위가 없는 겁니다. 근데 EBS 연계를 강화하면서 국가공인시험범위 줘버렸잖아. 이건 뭐야? 중간고사, 학교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거 무조건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영역별로 총평을 좀 해볼게요. 독서, 역대급 쉬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술 지문이 그나마 난이도가 살짝 있었던 거지. 가나형도 예술 쪽으로 가버리면서 보통 이제 인문 철학 지문인 가나형이 그동안 출제가 돼 왔잖아.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느꼈는데 예술로 가버리면서 가나형까지 쉬웠어요. 선생님 독서론이 너무 어려웠는데요. 수능 보지 마. 1, 2, 3번에서 막혔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지문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 기술 지문에서 살짝 어려움도 아니야. 살짝 다른 거에 비해서.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에 뭐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독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EBS 연계 독서 공부하세요. 알겠나요? 공부 한 해와 안 한 해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EBS는 문학이야.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문학이 가장 중요한 거 맞아. 작품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작품이 찍혀버리잖아요. 현대식 고전식은 많이 이렇게 찍혀버리잖아. 소설은 약간 다른 부분 나올 수 있어도 소설도 거의 다른 부분 되지도 않았어. 그냥 찍혀 있었지. 그런데도 안 한다? 그냥 수능을 보지 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시험 범위를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거라니까. 물론 기출이나 근본적인 독해력 이런 거 중요한 거 인정.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EBS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좀 의아할 거야. 고난도 독해 연습? 선생님 왜요? 이렇게 쉬운데. 작년 수능이나 올해 6평 한번 생각해봐. 독서 영역이 쉬웠나?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고난도 지문이 한 지문만 나와도 거기서 삐끗하면은 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고난도 독해 연습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생소한 지문들을 가지고 고난도 독해 연습하세요. 자, 다음 문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최근에는 문학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거든.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6평도 그렇고 문학 살짝 어려운데 이 느낌이 있었거든. 이번엔 그 느낌이 전혀 없어. 답이 손들고 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두 개 중에 하나 정도가 좀 헷갈리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문학 한 24번 문제 하나 정도? 그거 빼고는 없어. 그냥 선택지 1번만 딱 봐도 내가 답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거 알겠죠? 그리고 EBS 체감형 계율이 상당히 높았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었지. 원래 문학 지문이 7개 정도가 출제되면 7개 중에 3개를 연계, 4개를 비연계 이렇게 출제했었다. 작년까지도 그랬는데 올해 6평 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 기억나죠? 현대시 하나, 고전시가 하나 연계되는 건 당연한 거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두 개 중에 하나만 연계가 돼야 되는데 6평 때 현대소설, 고전소설 두 개가 다 연계돼 버렸다. 그러면서 역대 수능을 봐도 이렇게 연결이 높았던 해가 없었다. 이 얘기를 6평 때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엄밀히 말하면 7개의 작품 중에 7개는 아니지. 시조가 나왔으니까 8개라고 봐야겠지. 그 중에 잘 들어. 3개가 연계된 건데 근데 잘 들여다보면 하나가 이거 이게 연계야 비연계야 이 느낌이 드는 작품이 하나 있어. 고전소설이죠. EBS에는 춘향전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춘향전의 일종의 패러디 문학이라고 할까? 그런 게 실려 있지. 사실상의 연계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알겠죠? 직접 연계 3개, 간접 연계, 직접 연계스러운 간접 연계 하나. 4개 연계지. 그러면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정해져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념과 영역별 감상법 정립하는 거. 요거는 근데 이미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가 뭔지 모른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건 안 되지. 그 영역별 감상법. 고전 문학이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 고전 소설을 읽을 때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이런 것이다. 정립이 돼 있어야 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배워왔고 그리고 EBS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반수생들 잘 들으세요.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직 EBS 공부가 잘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EBS 전력 두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선택 과목 화작, 화법과 작문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풀어도 쉽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융합지문 출제가 됐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문 유형 학습. 유형 맨날 뻔하잖아. 발표. 그 다음에 뭐 대화 플러스 작문. 그 다음에 작문. 유형 정해져 있잖아. 지문 유형별 학습. 그 다음 문제 유형. 자료 활용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고. 화작이지. 웃네. 틀렸나 보네. 이번 화작에서 하나라도 틀렸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문제는 언어 매체인데 언어 매체가 그래도 항상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어 왔잖아. 좀 어렵게 나왔었잖아.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6평도 그렇고 언매는 어려웠단 말이야.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 문법 5문제도 굉장히 쉬웠고 뒤에 매체 눈 감고 풀면은 못 풀죠. 읽어야 되니까. 매체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면서 언매가 역대급으로 쉬웠다. 탐구형 문법 문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개념은 아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살짝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었겠어.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 자, 남은 시간 동안 개념 학습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보라는 얘기지. 완벽한 개념 학습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시점엔 다시 한번 보라. 다시 한번. 알겠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언매는 문제 많이 푸세요. 언매는 문제 많이 푸세요. 알겠나요? 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파이널 기간이니까 나는 실무만 주구장창 푼다. 실무만 주구장창 풀어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야. 자, 이번 9평 시험지뿐만이 아니야. 6평 시험지 버렸냐? 가지고 있지? 있어? 6평 시험지와 9평 시험지 두 개를 딱 놓고 본인이 어디가 약점인지를 파악하고 실무를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생이면 나는 실무 수요일에도 하나 풀고 일요일에도 하나 풀어야지. 근데 내가 지금 점수가 80점대야. 그러면은 실무는 하나만 풀고 실무는 이제 10월 달 들어가면은 그때 좀 더 뭐 2개로 늘리든가 하고 본인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나는 고전소설에 문제가 있구나. 고전소설 읽는 방법 배우고 나서 고전소설 집중적으로 파는 시간을 가지라고. 나는 화작 선택자인데 자료 수집 및 활용 문제 3점짜리 맨날 틀리네. 그러면 날 잡고 자료 수집 문제만 50문제 연속으로 풀어. 자료 수집 및 활용 한 50문제 풀잖아. 그러면 선택지에 나오는 게 뻔하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걔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언매 선택자야. 저번에도 음운 파트에서 나온 문제 틀렸는데 이번에 또 틀렸어. 난 음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틀렸지?
왜 틀리긴 모르니까 틀렸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의문 파트 제대로 다시 공부하고 의문 파트에 관련된 문제 100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얘는 수능에서 그 파트의 문제를 안 틀려. 지금 내가 말한 이게 더 중요해. 즉 실무는 실무고 실무의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파고들어서 부족한 부분, 본인에게 구멍난 부분을 찾아서 메꾸는 공부, 이게 성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엔 그거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